네, 사회복지 개론을 맡은 김승구입니다. 사회복지 개론은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 개론이 이제 어떤 과목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개론을 공부하시면서 이 사회복지 개론이 어떤 곳쯤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교과목 소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목표, 과목 구성, 그 다음에 학습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전공 영역은요. 학사에서는 사회복지학에서 필수죠. 네, 이거는 사회복지학에서 전공이고 그 다음에 작업치료학에서도 전공이고 예, 교양 과목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학사에서는 사회복지 전공, 그 다음에 생활교양 전공, 교양 이렇게 영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특징 및 수강 대상은요. 사회복지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공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치료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공 선택 교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요.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행정 그 다음에 보험 공공구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관련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와 원칙, 실천 과정과 개입 모델들을 학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여성, 가족, 의료사회복지, 자원봉사 이렇게 이런 각 현장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구성을 보면 1주차에는요.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요. 2주차에는 사회복지의 이념 및 가치와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사회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 것이고요. 4주차에는 사회복지도 이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이걸 볼 것이고 5주차에는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이고 6주차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는 사회보험 이렇게 전반기 끝날 것이고요. 이제 8주차에는 중간고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시험. 그래도 8주차에 이제 시험 보시고 9주차에는 이제 공공부조, 10주차에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주차부터는 분야별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게 11주 차에 보고요. 그 다음에 12주차에는 장애인 복지랑 노인 복지,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여성 복지랑 가족 복지, 그 다음에 14주차에는 나머지의 의료사회복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학교 사회복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주차에는 이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공부를 잘 하셨는지 확인해보는 기말고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에는 이제 사회복지 개념, 의미, 기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모형과 사회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이념 및 가치와 윤리를 이해하실 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가, 거기에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복지국가관,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복지의 동기,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이념, 가치,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구성에는 사회복지의 욕구와 주체와 자원,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달 체계 이렇게가 이제 사회복지의 구성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는 영국과 미국과 한국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사회복지 정책이 뭔지 이렇게 개념과 다양한 이론을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요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이론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의 부분입니다. 사회보험은 뭘까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들어가고요. 개념과 특징, 그러니까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뭘까 하는 것과 이제 특징을 볼 것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와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대한 이해에는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해,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성복지,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 자원봉사,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복지 개론을 다 공부하고 나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바뀔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뭔가,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이념,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는 그런 기대 효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